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어용촉부를 극복하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작심하고 좌파 촉부를 깨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그런 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귀찮으시더라도 성의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상대방들에게 더욱 크고 무겁게 들릴 것입니다. 공짜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다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어찌 이리 상식이나 사회 상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없는, 윤리와 도덕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친문의 전신, 그 친노가 집권한 이유가 도덕성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도덕성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난 겁니다. 친노가 처음 떠오를 때에는 참신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때 월드컵 붐과 더불어서 자신들은 합리적이다, 구시대의 어른들은 좀 수구다, 이런 식으로 내몰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기로 구세대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리도 많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자신들의 참신함과 깨끗함을, 그것을 내세우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2002년도에 친노가 나타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친노를 계승한 친문, 그 친문들이 지금 이 조국 사태를 어떻게 옹호하고 있습니까? 뭐 법 위반한 거 없지 않느냐? 그게 가족의 일이지 조국이가 직접 범죄한 것은 없지 않느냐? 참 그들의 기준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조국 일가의 범법 행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방조 등등 조국의 정경심과 공모한 흔적도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이 조국과 정경심 그 부부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도덕성을 내세울 수도 없고 심지어 범죄 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그러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조국 사건뿐만 아니라 노무현 가족의 수사도 남아있고 버닝썬 윤규근 사건, 그리고 유재수 사건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친노, 친문, 이들은 도덕성이라는 큰 무기가 아주 폐기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진중권 교수는 참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에 양심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조국 사태를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진보가 기득권이 되었다, 그런 느낌이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윤리적으로 패닉 상태이다. 젊은 세대에게 참 미안하다. 진 교수가 참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용기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좌파들은 이것으로 정말 끝났다고 봅니다. 조국 사건만 해도 괜찮습니다. 조국은 원래 강남 좌파였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마저 그 행동은 자본주의자 딱 그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진 교수가 실망하고 양심이 힘든 것은 문재인이 조국을 감싸며 오히려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실망한 것입니다. 과거의 친노의 그러한 참신함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이번 촛불은 그야말로 어용 집회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명분이 없으면 진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판을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국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를 감싸는 문재인의 실체까지도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명분이 있다는 것을, 검찰에게는 명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요, 그 명분 없는 어용 촛불 집회, 그거마저도 한번 제대로 한번 혼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들의 전술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 친구들의 전법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속칭 다구리입니다. 다구리 전법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범우파가 범좌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좌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많이 들립니다. 언론마다 나오고 있고 우파들의 목소리는 별로 보이지가 않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구리 전법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대선 득표입니다. 이것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제17대 대선을 보면요, 이때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워낙 말아먹어서 경제가 폭망이었죠. 그래서 지지율이 막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이명박과 이회창으로 심지어 그렇게 크게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자, 18대 대선을 한번 보면요, 이때에는 정말 우파도 분열이 없었고 좌파도 분열이 없었습니다. 범우파 그리고 범좌파가 각각 똘똘 뭉쳐서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그 결과 범우파가 51.55%를 득표했고 범좌파가 48.02%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3.3%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투표율도 꽤 높았습니다. 이때 득표 차이는 무려 108만 표 차이였습니다. 108만 표면요, 울산광역시 인구입니다. 울산광역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체 인구입니다. 그러한 표차로 이겼습니다. 우파가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범좌파도 48%니까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19대 대선을 보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빼겠습니다. 문재인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76%, 심상정 6.17%입니다. 이때에는 좌파도 우파도 조금 분열되었었죠. 특히 우파가 많이 분산되었습니다. 탄핵 사건 이후로 이합 집산으로 분열되었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대 대선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과 심상정을 합한 범좌파는 47.25%이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득표를 합하면요 52.2%입니다. 자, 가장 최근인 제19대 대선 결과가 좌파는 47%, 우파는 52%입니다. 18대 대선은 좌파가 48%, 우파가 51%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012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 7, 8년 동안의 기간 동안 범좌파와 범우파는 지지율에 변동이 없어요. 거의 18대와 19대 대선을 분석해보면요 똑같은 겁니다. 범좌파 득표와 범우파 득표가 같습니다. 그리고 좌파 득표율과 우파 득표율 모두 우파가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데 그 표차가 100만 표차가 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좌파와 우파가 서로 새를 다 끌어모아서 각자 다 끌어모아서 한판 제대로 딱 붙어보면요 맞짱 뜨면은 좌파는 47에서 48%이고 우파는 51에서 52%입니다. 우파가 늘 이깁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요 20대가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더 격차가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범우파가 범좌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제19대 대선 때에는 범우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중도 우파표가 안철수에게 엄청나게 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분석에서 딱 나오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래도 우파가 좌파보다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하다 보니 약간은 흑백 논리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흑백 논리를 왜 얘기했느냐? 중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가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중도 좌파는 범좌파, 중도 우파는 범우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최순실 사태를 기점으로 우파를 떠난 민심은 좌파로 가지 않았습니다. 실망을 했지만은 좌파는 싫다 이거예요. 그 민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파를 실망해서 떠난 중도 우파들은 좌파로 가지 않고 대안으로 안철수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중도 우파입니다.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자, 똑같이 17대 대선을 보면요, 친노에 실망을 한 사람들이 현재를 기준으로는 안 믿어지겠지만 그때는요, 친노에 실망한 그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갔습니다. 당시 MB가 48.6%예요. 그리고 이회창 전 대표가 15%입니다. 합치면요 63%가 넘어요. 63% 중에서 지금 현재의 범우파 득표율 52%를 빼면요 무려 11%입니다. 10% 이상의 중도 좌파가 그 당시에 경제를 살릴 것으로 믿었던 MB한테로 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도 좌파 그리고 중도 우파, 이 중도, 범중도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범좌파가 좌쪽으로 10%, 범우파가 우쪽으로 20%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도는, 범중도는요, 좌우폭이 무려 30%입니다. 넓게 보면은 범중도는 30%가 넘어요. 문제는 그럼 그 콘크리트 좌파 30%죠. 콘크리트 우파. 지난 대선 때는 정말 우파가 쪼그라들었죠. 최악의 상황에서 25%가 넘었습니다. 한 30%는 됩니다. 콘크리트 좌파 30%, 콘크리트 우파 30%, 중도는 30% 이상입니다. 뭐 군소 후보 치면요 30%가 넘어요. 40%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도가요. 좌파와 우파에게 실망한 사람이 많아지면요 범중도는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좌파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파의 속성은 우파보다는 결속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파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잘 쪼개지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범우파가 더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뭉치는 싸움에서는 그 성향으로 볼 때 우파가 불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참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여기서 새삼 이승만 대통령의 대단함을 느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지극히 단순해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말이 지금 보니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파는 확장하지 않아도 원래 있던 지지하는 층만 잘 뭉쳐도 이깁니다. 100만 표 넘게 이길 수 있어요. 좌파, 심지어 범좌파 표를 뺏어오지 않더라도 못 뺏어와도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라는 너무 큰 판을 제가 예로 들었었죠. 어쩌다 보니 어용촛불을 깨는 방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다음 대선을 이기는 큰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건 뭐 전략도 아니고 분석을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하고 누구나 알 수 있지만은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각양각색의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봐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서로 가져야 합니다. 서로 싸우니까 목소리가 다르니까 우파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긍정적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파가 진정한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자고.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윤 총장님 임명되시고 여러 가지 해결을 할 일이 많고 대부분 비관적이었을 때 저는 그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자고 말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긍정적인 생각을 눈치 보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욕 먹더라도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시도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의외로 시도해보니까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좌파를 이기려면요,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러한 그런 아량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 이것을 나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좌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십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일단 좌파 촛불을 이기는 큰 그림부터, 그 결론부터 제가 일단 점을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요, 좌파는 다구리 치는 것을 주특기로 하고 잘 뭉친다, 결집한다. 우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 잘 분열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소리를 보듬어 주면서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면서 똘똘 뭉치자, 이겁니다. 일단 오늘 제가 결론부터 찍어 두었으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세밀하고 더욱 흥미로운 그러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결론이니까 꼭 보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